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꽤 골치를 썩이던 학생이 있었어요. 악기 연주도 수준급이고 독서량도 상당한데 단지 수학 앞에서만 천적을 만난 듯 쩔쩔맸습니다. 이 학생은 시험지를 풀어 가져올 때마다 생글생글 웃었어요. 다 맞힐 수 있다는 표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채점을 하면 꼭 틀린 문제가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발을 동동 구르며 엄청 속상해했어요. 어디가 약한지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한 사칙 연산에서 실수가 아주 잦았던 거예요. 7 더하기 9를 18이라고 한다던가 플러스 2를 이항하는데 마이너스 2로 고치지 않고 똑같이 플러스 2로 쓰는 식이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인데도 그랬죠.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혹여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사칙 연산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게 했죠. 한 자릿수 덧셈부터 시작하는 기계적인 연습이었습니다. 항상 시간을 재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와 가위표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2달쯤 했을까요? 이 학생의 오답률이 줄었습니다. 적어도 풀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득점을 하는 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가 없으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이론을 숙지하고 단어를 암기하고 꾸역꾸역 교과서를 파는 것은 기본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비상과 도약은 단단한 기본에서 나옵니다.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서 버티고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5년 동안 뿌리만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5공 비타민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한 이유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겐조 도루의 전설이 파는 법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겐조 도루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일에 열정을 바칠 수 있지? 타고난 사람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정말 좋아서 이 사람은 천직을 만난 거야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천직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큰 복이지요. 누군들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헤매고 천직과 소명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겐조 도루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편집자라는 자기의 천직을 찾게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사실 겐조 도루 정도면 자기 일에서 확고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이 일이 그 사람의 천직이다. 그 사람은 인생을 건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는 겐조 도루조차 대단한 계기가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기가 원래 좀 좋아하던 일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압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것에 인생을 걸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내 평생 할 일이다 라는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요. 1만 시간의 법칙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연구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똑같이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인데 악기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악기를 배우겠어. 혹은 나는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이 악기를 배우겠어. 혹은 이 악기를 배우는 일은 내가 평생 할 일이야. 라고 그 악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진지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 진지함의 정도마다 성취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일이
내가 오래 할 일이다 라고 마음을 붙이는 순간 사람은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지요. 겐조 도루의 인생 만나보겠습니다. 올인하지 않고는 천직을 만날 수 없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이 좋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출판사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다. 편집이라는 업무가 너무나도 재밌어서 매일 동이 틀 때까지 일했다. 뭔가에 올인하지 않고는 천직을 만날 수가 없다. 천직을 만나고 싶다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변태라서 스토킹에 비상한 흥미가 있다면 스토킹 전문 회사에 가면 된다. 대기업이라든지 월급이 많은 것 따위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라면 우리나라 제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소년 시절 나는 매우 자의식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감수성이 특히나 예민해서 남들에게 괜한 상처도 많이 받았다. 예민하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다. 나는 남에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행동했는데도 상대방은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내 생각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에 늘 괴로워하며 소년 시절을 보냈다. 고독을 떠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책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혼자 독서를 하고 있을 때는 타인과 얽매일 필요가 없다. 책의 세계에 몰입하면 한없이 자유자재로 상상력의 날개를 펼칠 수가 있다.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며 날아다니는 세계는 모두 나 한 사람의 지배하에 있었다. 나는 독서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다. 만화책에도 열광했다. 만화 잡지에 발매일이 오면 매주 탐하듯이 만화를 열중해서 읽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겨우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배웠는데 친구가 생기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독서를 매우 좋아했다.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은 전부 6권이나 되는 긴 책인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불과 이틀 만에 단숨에 읽어버렸다. 책을 읽는 내내 너는 이대로 괜찮니? 너는 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날아와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나는 밥 먹는 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할 정도로 독서에 올인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겐조 도루라는 인격을 형성했다. 나에게 독서는 인생 그 자체였고 편집자라는 업도 그래서 택했다. 온갖 직업을 전전하며 막연한 심정으로 천직을 찾는다고 한들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천직을 찾으려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언가에 올인해 보아야 한다. 삶의 집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나도 한때 작가의 뜻이 있었다. 그러나 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마그마 같은 갈등이 내면에 없으면 작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편집자로서 작가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작가들을 보면 그 내면에서 마그마가 펄펄 끓어올라 뿜어져 나오고 있다. 문장을 쓰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원고를 쓰고 또 쓰는 것으로써 내면의 소용돌이치는 갈등과 겨우 타협을 짓는다. 그런 작가들과 나는 40년 이상 편집자로서 맞서 싸워왔다. 소설가 나카가미 겐지의 이야기를 해보자. 겐지는 고등학교 시절 명문 스모클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적이 있다고 자랑할 정도로 대장부 기질이다. 딱 벌어진 골격에 피부는 철판처럼 단단하다. 싸움도 굉장히 잘해서 술집 골목에서 취객에게 시비를 걸어 여러 명을 때려 눕힌 적도 있다. 겐지의 집안은 건축회사를 운영했다. 나와 만났을 때 겐지는 포크레인 운전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출신과 부모 형제에 대한 애절한 생각으로 늘 괴로워했다. 과잉과 결핍 사이에 끼인 겐지의 혈관 속에는 스스로 채워넣은 거무칙칙한 피가 순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상처에 난 딱지를 본인이 떼어내고 고름을 짜내며 신음했다.
폭력의 거리낌이었고 술집에서 난폭한 사내로 변하는 겐지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 남자는 작가가 천직임을 나는 확신했다. 그는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화라산 같은 에너지를 작품으로 승화시켜 자신을 구원했던 것이다. 나도 예전에는 편집자가 아닌 작가의 뜻을 둔 적이 있다. 나는 보통 사람보다 감정이 과잉하다고 생각은 했어도 겐지처럼 정체 모를 강렬한 갈등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 겐지에 비하면 내 갈등 따위는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다. 솔직히 스스로를 되돌아봤다. 나는 그저 좋아하는 작가에 감화되어 소설을 쓰려고 했을 뿐이었다. 쓰지 않으면 목숨을 구원받지 못할 만큼 내면에서 에너지가 분출되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깨달은 나는 작가를 그만두고 편집자의 일에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바닥이 없는 늪에 빠져들어서 허우적대는 작가가 있다면 나 역시 같은 늪에 몸을 던져 함께 허우적대는 인생을 선택했다. 세상에는 진짜 작가도 있거니와 가짜 작가도 있다. 진짜 작가는 내면에 깃든 음침한 마물을 직설적으로 그린다. 반면에 억지로 불량한 척을 하는 가짜 작가도 있다. 그런 작가는 어차피 남의 문장을 위조해서밖에 쓰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나는 진정한 표현을 하는 작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 원래 작가를 목표로 했던 나는 중도에 좌절을 했다. 하지만 내가 겐지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한들 그것은 거짓일 뿐이었다. 거짓으로 남들을 속이고 가짜를 연기하는 것은 나는 딱 질색이다. 그래서 작가를 그만두고 편집자의 길에 내 인생을 바치기로 나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 중에서는 무언가가 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불행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천직이란 무엇일까? 이런 식의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보라.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압도적인 노력을 해보기 바란다. 문학계의 금자탑을 쌓은 수많은 작가들 역시 젊은 시절 당신과 똑같이 괴로워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당신이 마음속 깊이 괴롭다면 당신은 그 작가들과 똑같은 지평에 서서 인생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다. 단언하건대 진심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일에 열광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일이라는 것은 되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직진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어째서 그렇게까지 일에 열광할 수 있어요? 내가 흔히 듣는 질문이다. 내 경우는 죽음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든 모두 죽음을 등지고 살아간다.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은 일방통행의 길이다. 나는 7살, 8살 무렵부터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고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을 때 나는 하루 종일 울었다. 아주머니가 죽은 사실이 슬퍼서가 아니다. 내 생명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허무함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1억 년쯤 살 수 있다면 한계가 있는 생명에 허무함을 느낄 따위는 없을 것이다. 실연을 했더라도 시간이 1억 년 있으면 언젠가 결실을 맺는 사랑이 찾아온다. 병에 걸려도 죽지 않을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수명이 1억 년이나 된다면 인간의 고민 따위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겠는가? 태어남이라는 출발지부터 죽음이라는 종착지 사이에는 불공평이나 불평등과 같은 갖가지 개인차가 생긴다. 하지만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과 죽는 순간만큼은 모든 이가 평등하다. 누구든 죽음을 향해 일방통행으로 계속 걸어가야만 한다. 발걸음은 당연히 허무하다. 하지만 인생의 종착지를 향하기까지 분명 몇 번쯤은 화려하게 빛나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적지에는 반드시 빛을 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가는 죽음이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허무하다. 죽음이라는 숙명이 지워진 삶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에 올인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허무감에 짓눌려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터무니없는 겁쟁이 인간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삶의 허무함을 달래주는 요소들이래야 고작 일, 연애, 우정, 가족, 돈 이렇게 5가지 정도 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종교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어쨌거나 앞에 5가지에 열광하며 허무함을 달래왔다. 1번에서 5번까지는 유도 용어로 치면 절반 합해서 한 판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 5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빠져도 좋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나의 경우에는 일, 연애, 우정 3가지가 상위에 온다. 물론 돈도 중요하다. 돈벌이를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설령 복권에서 100억 원쯤 당첨되거나 어떤 계기로 막대한 부를 얻더라도 일을 내팽개치고 곧바로 은퇴하는 것을 나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런 삶을 살아간들 죽음으로 가는 일방통행을 걷는 허무함에 점차 괴로워할 것이 뻔하다. 10년쯤 전에 GMO 인터넷의 대표 구마가이, 내 친구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다. 그가 어떤 업체를 인수하자마자 법이 바뀌면서 구마가이의 회사가 한순간에 채무 초과의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구마가이가 내게 상담을 하러 와서 이렇게 물었다. 이제부터 일 따위는 그만두고 하와이에서 남은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과 회사에 내 사재를 다 출연하고 재도전하는 것, 둘 중에서 형님은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즉시 인생을 올인해서 재도전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과연 구마가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 1,700억 원을 털어서 회사에 투입한 후 가혹하고 험난한 전장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일은 힘들고 괴롭다. 그러나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새로운 가치 창조를 등한시하고 사회와 이어지는 끈을 잃어버린 삶 쪽이 당연히 훨씬 괴롭다. 나는 적어도 그런 피상적이고 허무한 삶은 절대로 살고 싶지 않다. 스릴 있고 짜릿하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일을 하고 싶다. 노동을 통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가치를 창조하는 일, 항상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만족스럽지가 않다. 열광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내 일은 끝난다. 그리고 나는 미지의 다음 열광을 향해 곧바로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겐조도루의 전설이 파는 법을 나눠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겐조도루가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단언했는데 혹시 이 문장 들으면서 어떤 생각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나누어드렸던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가 떠올랐어요. 거기서 제가 열정이라는 덕목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앤서니 라빈스는 스스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조언을 했죠. 빨리 생각하고 빨리 행동해보라고요. 겐조도루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아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앤서니 라빈스의 바로 그 멘트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더 빨리, 더 많이 노력해 보시라고요. 우리 가슴은 조금 신기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일부러 속도를 내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지, 나 일을 굉장히 잘 해내야지 라고 기준을 높게 잡고 의식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가슴이 저절로 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고 따라서
자기도 덩달아 뛰는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